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제약 대장주 이 종목 매년 20% 고속 성장, JP모건 큰 손 없고 인생 역전 기회 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최근 시장 동향,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최근 제약바이오 시장의 뉴스 분석,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주식이 무엇인지, 왜 하필 제약바이오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 이유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자우존스 지수가 횡보세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가 살짝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가 살짝 하락했습니다. 요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던 증시에 좀 찬물이 끼얹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22일 날짜 금요일 날짜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나왔던 고용지표 발표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치고 이전 지표 그리고 그 다음 실제 나온 지표인데요. 현재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 그 전에 예측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이 잘 됐다는 이야기고요. 실업률 지수, 실업자 숫자는 예측치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가 괜찮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큰 움직임이 변화가 예고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또 돌기 시작했죠.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그러니까 원래는 0.75포인트 인상에서 0.5포인트나 0.25포인트 정도의 인상하는 그림이 사라지게 되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유지될 만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현재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좋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뒤에 나오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보이시는 이 지표가 핵심입니다. 어떤 지표냐? 제가 따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해당 지표입니다. 이 지표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미 실업률 지표 있고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온지가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진행한 것은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물가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전부 다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다시 한번 증시 상승의 방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증시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가가. 그렇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는 뼈대 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바로 이 후행 지표로 나오는 이 부동산 지수 지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블랙스톤 초유의 리츠 환매 제한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의 부동산 투자 회사가 리츠 판매가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판매 제한 조치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블랙스톤은 지난달 지금 이제 상환 요청에 43%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의 인출 요청 규모가 순자산 대비 2%월 한도 분기 기준 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준 소식이 전해지자 블랙스톤의 주가는 10%가량 급락해서 지난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가 싶더니 이렇게 최악의 사태까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지금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장에서 많은 투자들이 불안함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이 끝나고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지금 현재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잡히는 모습이 아마 11월에도 이어질 거라고 봐요. 11월 지표가 이번 12월에 공개되는 겁니다. 이 지표가 바로 며칠 날짜 이제 곧 나오는 12월 13일 날짜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파월 의장 최근에 증시 상승의 요인이었던 12월부터 금리 인상폭을 좁힐 수 있다.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셨던 파월의 이야기와 함께 주가는 분명히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큰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냐면 분명히 주식시장 전체 큰 그림에도 분명히 큰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국이었습니다. 왜? 환율 때문이죠. 환율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이제는 다시 되돌려내는 듯 합니다. 안정된 환율로 인해서 국내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번 달만 한 달 새 4조 원 가까이 큰 자금이 들어왔는데 더욱더 안정되는 그 환율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자금들도 대한민국 주식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떤 종목들로 들어올까? 여러분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종목, 이 수급은요 한 곳에만 들어오지 않고요 분명히 순환매라는 걸 돌게 될 텐데요. 순환매. 순환매라는 게 돌게 될 텐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냐?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평가된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 뭐 나머지 대외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문제가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다 보면 과하게 떨어지는 실적은 좋은데 과하게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을 위주로 이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하나씩 쓸어담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을 사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엔터 그리고 식품, 건설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가 있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주가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지금 꽤 순환매가 진행된 모습인데요. 2000년대 시작해서부터 반도체 업종까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쪽도 존재합니다. 그쪽이 바로 뭐냐 저평가될 대로 저평가됐고 이슈는 있으면서 이제부터 주가가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현재 타이밍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내년 1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단 한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슈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돌고 있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 제약바이오 업계들 다양한 연구 개발 중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게임 체인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신약이 처음으로 인지 기능 감퇴를 늦춘 것으로 나타나 환자 치료에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부작용도 나타났고 임상 실험 도중 사망자도 나와서 확실한 치료제로 보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 예일 의대 크리스토퍼 반 지금 현재 다이크 교수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지금 현재 국제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지금 현재 이 저술지에 지금 현재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 임상 3상 시험에서 투약 18개월 뒤 인지 능력을 감퇴를 27% 늦췄다라고 밝혔다. 뭐 아직까지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좀 늦추는 방향성이네요. 그죠? 레카네맙은 일본 에이자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 치매 환자 5,500만 명 중 3분의 1을 처치하는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과학자들은 베타 아밀로드 단백질 지금 이제 덩어리가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베타 아밀로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지만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덩어리를 이루면 오히려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 레카네맙은
지금 이제 아미로이드에 결합해 다른 세포형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번 3기 임상 3상 시험은 지금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절반 지금 레카네맙을 투여하고자 지금 투여하고 나머지 가짜약을 줬다. 연구진은 18개월 동안 임상 치매 척도 종합정수 변화를 추적했다. 뭐 임상실험 결과 결국에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수치를 뭐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전부 다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임상실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논란이다. 에자이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해당 약품을 투여군과 대저군에서 뇌출혈은 각각 17.3%와 9%, 내부종은 12.6%와 1.7% 나타났다. 뇌출혈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부작용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두 벌 가진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유전자군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알려졌다라는 내용이죠. A자는 부작용의 부분이 증상이 없거나 경미했고 뇌출혈 사망건 2건도 레카네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레카네맙과 함께 혈전 용해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로 전해졌다. 레카네맙이 사인이 아니더라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고령자는 혈육 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시약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약품을 투여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약품을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약품을 양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투약하는 약을 바꿔본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임상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희망을 봤다라고 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된 관련된 내용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임상 실험은 언제 들어가냐, 어떤 약품을 할 것이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제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실험적인 치료제, 지금 이제 해당 치료제와 관련된 유망한 임상 데이터에 힘입어서 급등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몇 퍼센트 급등했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최근에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긴 한데 지금 하루에만 35%가 급등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이제부터 가히 뭐 급락, 안 좋은 소식에 급락을 했다가 유의미하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약품에 대한 새로운 임상 실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해 주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정말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은 있느냐? 이게 의문이겠죠.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실험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럼 그런 돈들은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제 충당할 가능성이 높느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돈이 이미 많습니다. 모더나 코로나 백신 수요에 기대 이상의 실적 2022년도 8월달 기사고요. 화이자 기대 이상 실적 올해 예상 전망치도 상향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제약바이오 대장 기업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의약품과 다양한 약품들을 판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긴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의약품 시장 분기 매출 규모가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고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 국내 의약품 시장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증가한 6조 1,204억 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존의 전전년도에서도 엄청나게 상승해 해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 성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해당 의약품 제약바이오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왔고 돈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임상 실험, 새로운 임상 실험, 새롭게 돈도 많은 제약바이오 시장에 새로운 재료까지 뜨면서 제약바이오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터져나오는 다음 달 진행되는 JP 모건 컨퍼런스까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약바이오 시장에 큰 붐이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있을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는요, 안타깝게도 신약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신약을 혼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은 하되 관련된 완성된 기술을 수출하기보다는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을 생산까지 하기보다는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앞서 보셨던 요런 지금 이제 새로운 알츠하이머병에 같이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다양한 좀 부가적인 좀 보조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이미 시작을 기술을 만들어 놓은 약품들을 제조한다든가 생산하는 쪽으로 아마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생산과 동시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고령화된 인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일본이 가장 큰 고령화 국가고요. 그 뒤에 이어서 아마 한국이 아마 그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보급,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한정되었고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 특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주목하게 될 만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 치료제 시장 연평균 20% 성장, 2030년도에는 23조를 예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약물치료법, 조합, 처방 필요한 치료제 도입으로 성장 확대, 신경성 퇴행질환, 재활 물리치료, 종양 분야 개인화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에게 지금 현재 항상 때마다 가서 질차를 받고 진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우리가 몸을 낫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 TV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보게 되고요. 뭐 사람들이 좀 더 이동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원격 진료를 보고 나서 어떻게 처방 방법은 이렇게 원격 진료를 통해서 뭐 운동하실 분들 운동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품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약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 상위 기업들은 특히나 지금 현재 위탁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이런 위탁 생산 그리고 이런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서 처방하고 지금 약을 배달하는 것까지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시작점이 지금 내년 이 1월 달에 있는 한 달도 남지 않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JP모건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꼭 반드시 관심을 넣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당장에 뭐 지금 제가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디지털 치료 시장 먼저 뛰어들기보다는 일단 눈앞에 있는 JP모건 먼저 보시면서 관련된 주가 미리 넣어두고 동향을 지켜보시는 게 낫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뭐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세 개의 종목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한미약품, 두 번째는 레고캠바이오, 세 번째는 ABL바이오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서 일단은 제가 사라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한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사야 되는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을 구분했는데요. 그건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미약품 이게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약품 비소세 포함 비소세 포함 세포 폐암 치료제 미국 FDA 신속 승인 불발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치료제를 개발해온 한미약품이 미국 시장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는 때에 이어서 신약 개발 성과에 연달아 증명으로 했으나 좌절됐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최근에 임상 실험이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최근에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요, 전혀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결과는 확률이 낮을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제 막 새로운 임상 실험을 진행한다는 기대감이나 최근에 지금 이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결국에는 다음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셔야지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불발이 일어난 신속성이 나오지 않은 실패한 최근의 이력이 있는 관련된 기업들은 보지 않으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설명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 한미약품 좋은 기업이고요. 실적 매출 괜찮은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타이밍에 최근에 가장 최근이죠. 11월 29일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 임상신이 관련해서 FDA 신속성이 관련해서 실패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건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려요. 이해되시죠? 그에 반해서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대감도 있습니다. 레고캔바이오 내년 대규모 단계별 기술료 수입 기대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신한투자증권은 17일 레오캔바이오에 대해서 현재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의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 내년에 수백억 원 규모의 단계별 기술료가 유입될 것 같다는 예상이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 6만 원 유지했다. 레오캔바이오는 현재까지 8건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이전을 계약을 맺었다. 이게 항상 어디에 나가서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다양한 학회에 나가가지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약을 맺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1A상 결과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글로벌 발권을 확보한 지금 현재 이 다수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글로벌 1상 개시가 예상이 된다. 새로운 임상 실험에 대한 일정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11월 17일 날짜 저번 달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레오캔바이오 소티오 첫 번째 ADC 표적 우선권 행사.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항체 전문 합cep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 임상 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임상 실험에 대해서 앞서 보셨듯이 기술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입을 받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임상 실험과 다양한 수입처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레고캔바이오가 또 최근에 11월 16일 날짜로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레고캔바이오 미국 바이오 기업과 항체 약물 접합체 공동 개발을 추진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기업하고 엮이기 시작하면 역시나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더욱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게 레고캔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뭐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케이스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랩겐바이오 같은 경우 가장 첫 번째 추천 자리가 이런 자리에 추천했는데 제 주가가 20포인트가량 상승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1월 달까지 현재 자리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딱 15%에서 20포인트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레고캔바이오라는 종목 정도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너무 싼 상태입니다. 실적, 기술력, 지금 이슈 일정까지 완벽한데 지금 주가는 너무 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0포인트, 200포인트 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지만 현재 자리에서 10에서 15% 20포인트 파동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안전하게 한 10% 구간에서 챙겨나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도 함께 관심을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인데요. 미국 학회에서 타깃 A 다시 1BB 이중항체 포스터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력들을 뽐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중항체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로 다른 항원에 동시에 타깃해서 기존 지금 현재 단일 클론 항체 대비해서 효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엔 약품을 하나로 투여해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지났다는 설명드렸잖아요. 두 가지 약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기존에 효과를 내는 약물이고 두 번째는 이
부작용, 첫 번째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이 투여될 수도 있겠고요. 원래 기존에 나왔던 첫 번째 이제 효과가 있는 약물을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 투여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약물보다는 여러 개의 약물이 우리 몸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중항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해당 기술의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이 치매 관련된 알츠하이머 관련된 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ABL 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의 신약으로서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와 다시 B와 이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그랩바디 다시 T와 그랩바디 다시 I를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퇴행성 뇌질환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죠?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관련된 임상을 바로 누가 지금 ABL 바이오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레오켄 바이오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미국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ABL 바이오에 관련된 흐름도 나쁘지 않게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ABL 바이오 역시나 주가 상태 나쁘지 않죠. 전 주가가 단기간 큰 급등세가 한 번 더 현재 자리에서 어마무시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 10%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시장이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매집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2023년도에는 분명히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순환매를 타고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저는 다음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와 함께 주목받을 만한 게 로봇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로봇 시장에 대한 정리 자료집은 제가 또 어디에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자료까지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드리는 혜택은요. 무료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두 번째 무료 시황, 무료 아침 시황 세 번째 여러분들께 다양한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를 통해서 시장의 80% 확률의 급등 추천주와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죠. 매일 아침에 시장에 어떤 해외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고 국내에는 어떤 뉴스가 있어서 오늘 아침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하루 10분 이 자료만 보셔도 가능하실 겁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10분 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리해서 아끼고 이러저런 영상들 이러저런 자료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로봇 관련하면 로봇 그리고 전기차 하면 전기차 어떤 섹터가 가장 주목할 만한지 하나의 자료집으로 싹 다 정리해 놓은 지금 자료집까지 싹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 무료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직접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지금 이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면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 제 어플리케이션 화면 나오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 속삭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통 급등 추천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공지글로 여러분들께 정리해 놨습니다. 공지글에서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삼성 로봇 총정리라고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있는 로봇 삼성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 정리 자료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 직접 저희 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앞으로 로봇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전망은 어떻고 어떤 관련된 종목이 가장 주목할 만한지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 반드시 자료들 종목들까지 맨 아래에 종목들 쭈루룩 적어 놨습니다. 관련 종목들 중요한 것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재진의 상한관리하고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매일 상단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 라인 화면 나오니까요. 해당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고 잊지 마시고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근 뉴스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최근 뉴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와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